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막바지한 게 테스트 데이터 게시물 3개를 만들고 넣은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요 작업 보시면 요거 좀 불편하죠, 그죠? 딱 봐도 불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조를 조금 보시면 이게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반복만 되고 뭐만 달라져요? 이런 데이터만 살짝살짝 달라지죠. 이렇게 구조는 반복되고 데이터가 살짝살짝 바뀌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메서드로 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메서드로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public static void 뭐라고 할까요? set article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반복되고 있는 게 요거죠, 요거.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 뭐가 없습니까? 요 A1이라는 게 없죠.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티클을 무조건 1번, 제목 1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만들 때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ID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데이터만 살짝살짝 정해주면 되잖아요. string title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줄게요. body, 닉네임, 레그 데이트, 리스트에서 히트 요거 6개 받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 각 받은 매개 변수들을 각각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레그 데이트.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set article로 지우면 안 되고요. 이렇게 6줄을 우리가 쓰는 대신 뭐만 하면 됩니까? set article 호출해서 그 데이터만 넘겨주면 되죠. 세팅 작업은 메서드가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얘가 만들어주는 요 A1 아티클이랑 여기서의 아티클이랑 이제 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 얘를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러려면 얘가 요거를 리턴을 해줘야겠죠. 요 set 아티클이 void잖아요. 그럼 A1에다가 지금 세팅 다 한 거를 리턴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여기서 만든 걸 얘가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턴 해줄게요. 리턴 A1을 하니까 A1은 아티클이잖아요. void 대신 리턴 타입을 아티클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간편하게 바뀌었죠. 요거를 이렇게 3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2, 3, 2, 3, 2, 3 분신 분신 분신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티클이라는 건 결국 이게 무조건 필요하죠.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가 유의미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실 데이터를 넣어야만 의미가 있죠. 안 넣으면 깡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티클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 필요해서 우리가 아티클 하나 만들게 되면 이제 set 아티클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긴 하는데 이 작업이 데이터를 세팅해주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시 아티클 하나 만들 때 이 데이터를 세팅해주는 이 작업이 초기화 작업이잖아요. 초기화 작업이죠. 초기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죠.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set 아티클을 우리가 아티클 하나 필요하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만들 때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좀 번거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티클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면서요. 그죠?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new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티클이 만들어질 때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설계도에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를 설계도에 적어놓으면 이 설계도를 통해서 아티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질 때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실행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 메서드를.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클래스가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서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말은 아티클 여기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자바는 이 클래스 설계를 딱 보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실행할 때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메서드와 호출을 할 때만 수행해야 되는 메서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코드, 메서드는 이름을 동일하게 해요. 클래스와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무조건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걸 코드로 굳이 적지 않아도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티클이니까 리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스태틱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 클래스 말고는 기본적으로 스태틱을 일단 다 지워줍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규칙이 있죠. 클래스명과 동일한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리턴을 하면 무조건 이 리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아티클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 적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못 건드리게 해버린 거예요. 리턴 타입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조건 아티클만 리턴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요 A1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코드 자체를 삭제했잖아요. new 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코드 자체를 삭제했잖아요. 그죠? 자,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아티클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a1.id인데 a1이라는 게 결국 객체를 의미하잖아요. 객체라는 거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요 실체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id는 id인데 이 id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은 다 id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new라는 코드 자체를 지웠기 때문에 이 a1이라는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 이 객체들 각각을 딱히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바에서 지어줍니다. this라고 지어요. 이렇게 a1 대신 this라고 지어요. 이렇게. 자, 이 this는 뭐냐면 이 클래스, 아티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 각각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잖아요.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실행하게 하려고 메소드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자바가 알아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메소드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니까 클래스 명과 동일하게 하고 리턴 타입을 없앴어요. 리턴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얘 만들 때나 얘 만들 때나 얘 만들 때나 이게 무조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티클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겠죠. 총 3번 실행되겠죠. 그때마다 이 세팅을 하려는 우리 이 아이디를 세팅하려는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는 그 시점의 이 객체를 this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this는 객체 각각을 이렇게 이 아티클이 실행되는 시점 있죠? 아티클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객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아티클을 만들었는데 이 아티클은 언제 실행된다?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이 된다. 그럼 객체는 우리가 이 클래스 통해서 만드는데 총 3번 만들면 이렇게 총 3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3개의 객체가 생기죠. 그럼 얘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실행이 되고요. 얘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실행이 되고 얘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되는 시점에서의 이 this는 얘가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this는 얘고 두 번째 시점에서는 얘고 세 번째 시점에서는 얘고 그래서 얘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마지막 설계도에서 이제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인데 이게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언제요? 이게 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다시 가볼게요. 메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메소드 필요 없죠. 왜? 아티클 설계도에 있으니까. 대신 이제 호출을 어떻게 한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호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객체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new artic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w article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던 방식으로. 됐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설계도에서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라기보다는 이제 메서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걸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될 때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생성자가 데이터를 이제 넘겨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바디 익명 2021 06 19 10 하고 이제 이거는 삭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훨씬 깔끔해졌죠. 네, 그래서 생성자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요구사항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리를 할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스태틱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이 생성자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일단 요구사항 올려드린 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만들면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정리하시고 코드 올려드릴게요. 좀 정리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코드 올려드릴게요. 스태틱은 자바가 작업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그림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바가 프로그램을 구동을 할 때 재료들을 이렇게 자기가 작업하기 편한 형태를 모아두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모아둬요. 구역을 나눠서 클래스만 이렇게 따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클래스라는 건 요거, 이런 거.
아티클 클래스, 메인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 있죠? 클래스에 정의된 코드들,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둡니다. 여기에 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메인 클래스, 그리고 아티클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를 모아둬요. 이렇게 클래스 영역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서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객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메서드에서 뭐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작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add 같은 메서드도 결국은 메인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ew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시면 객체는 여기 만들어집니다. 객체 영역에.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직접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메서드에서 객체를 사용하려면 이 리모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리모컨으로 이 객체 나라에서 객체를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클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new를 하지 않으면 이 객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죠? 객체가 텅텅 비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클래스 자체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 아이디 넣고, 여기에 뭐 타이틀 넣고, 여기에 제목 내용 넣고, 이렇게가 안 돼요. 기본적인 방식은 이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지 여기가 뭔가 데이터를 담고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일단 구분을 하시고요. 구별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3개짜리 변수를 가진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메서드에서 사용하려면 new해서 여기다 설계도명을 적어줘야죠. 아티클.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자바가 이렇게 클래스 영역에서 찾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걸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new를 하면 본 따서 객체 나라를 만들어준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럼 리모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입 연산자에서 변수에 넣죠? 이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예요. new 아티클 하면 참고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고 걔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리턴이 된다. 그래서 생성자에 리턴이 없는 겁니다. 리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뭐 리모컨이 리턴돼야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리턴을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런 식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티클은 당연히 한 개잖아요. 어차피 이런 객체가 여러 개 필요하면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요거의 복사본을 찍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new 3번 하면 역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3개를 하나 둘 셋.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얘 리모컨과 얘 리모컨도 변수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이 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3개의 객체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객체 사용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의 이 작업 방식, 자바는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원본이잖아요. 이 클래스가 원본. 근데 이제 이 원본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 각 객체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갖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얘는 제목이 안녕이고 얘는 반가우고 얘는 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각각 생김새, 구조는 똑같지만 실 데이터가 달라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목과 내용을 여기에다 저장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제목, 그러니까 게시물 1, 뭐 제목 1 이렇게 저장을 하고 게시물 2, 제목 2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저장하려면 저장 공간이 없죠. 이미 1, 제목 1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장하려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덮어 씌워져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면은 아티클이라는 이 형태를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코드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여기에 직접 저장을 하려면 게시물 하나 저장할 때 이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 게시물 2개 저장하려면 클래스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아티클 2가 되면서 이렇게 2개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또 3개 저장하려면 그럼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에 직접 저장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게시물의 내용이 바뀌면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쓸 거면 하나 만들어갖고 구조를 복사해서 쓰자. 근데 구조만 복사한 건지 이제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따로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원본은 보존하되 복사본들에다가 실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각 객체의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금 제가 워딩을 어떻게 했냐면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개성 표현. 자, 여기에다 제가 이거를 사람이라는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을 나이와 이름으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배웠으니까. public person 하고 age name 해주고 this.age는 age, this.name은 name. 이렇게 생성자도 만들어서 사람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얘를 사용할 테스트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홍길동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 한 명 더 만들 거고, 이제 홍길순. 이렇게 하면 이제 2명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얘랑 이름과 나이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제각각의 나이와 이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하려면 결국 객체가 무조건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물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구조물이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체가 2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같은 구조여도,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이어도 디테일한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반영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체를 다루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사물뿐만 아니라 개념 같은 것도 다루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이죠. 수학에 관련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 기능을 제공하는 기계, 수학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설계도 만들어야겠죠. 매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더블 파이 3.14159. 자, 그럼 이제 이 매스가 자바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여기에다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매스 클래스를.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만든 퍼슨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등록하겠죠. 이 퍼슨에는 2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각 age랑 name이죠. 매스에는 이렇게 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요 설계도에서 아예 값을 넣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는 당연히 여기에다 직접 사람의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겠죠. 사람은 여러 명을 표현해야 되고 그 여러 명의 사람은 나이와 이름이 다 제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두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에 각각 홍길동과 홍길순을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수학 메서드를, 수학 객체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 new ms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인스턴스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객체가. 이렇게 생긴 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new를 두 번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정확히 설계도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파이라는 것을 둘 다 가지고 있죠. 파이 3.14 1592 3.14 1592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요거랑 붙따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프린트에서 m1.py 하면 3.14159가 나오죠. 그렇죠? m1이면 첫 번째 만들어주면 얘를 m1이라고 가정하고, m1.py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m1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건에서 이 값을 본 거예요. 지금 사용한 거예요. 3.14159가 나오죠. m2도 마찬가지입니다. 159죠. 그래서 여기 m1이라는 변수와 여기 m2라는 변수로 이용해서 각각 여기를 접근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3.14159 파이 값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죠? 수학적 진리예요. 그죠? 어떨 땐 파이가 막 3.15가 되고 어떨 땐 3.12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거의 3.14159예요. 그럼 얘가 사용해도 3.14159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를 수가 없는 유형의 데이터니까. 얘네들이 나눠가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러면은 오히려 공간 낭비잖아요. 얘가 들든 어쨌든 무조건 3.14인데 불변의 진리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3.14159를 뭐 매스를 100개 만들면 3.14라는 파이 값이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100개 다 3.14일 거니까 표시 하나 안 틀리고,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쓸데없이 공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어딘가에 3.14라는 값을 딱 저장해 놓고, 야, 너 파이라는 값 필요하면 여기 와서 써. 너도 필요하면 여기 와서 써. 너도 필요하면 여기 와서 써. 하면서 모든 이 매스 객체들한테 파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겠냐 이거예요. 3.14를.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겠습니까? 얘네들 다 설계도로부터 비롯되니까. 설계도에 고정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이 영어 단어 해석하면 뭐 고정시키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을 붙이면 어디에 고정된다? 클래스에 고정이 돼서 인스턴스들한테 분배가 안 된다.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스태틱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다? 스태틱은 클래스의 자원을 고정시켜서 모든 인스턴스, 객체들이 공유하게 하는 거.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 앞에 붙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에 파이에 스태틱을 붙이면 이 파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스 클래스, 매스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도 실행을 했을 때요,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거예요. 아까는 서로 다른 3.14가 있었는데 정확히 같은 3.14 159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m1.파이를 얘가 3.15로 바꾸면 m2는 우리가 바꾼 적이 없지만 바뀌어요. 그죠? m2가 바뀌었죠. m1.파이 3.15 했는데 m2.파이 하니까 바뀌었어요. m2는 건든 적이 없는데, 그죠? 그 말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자원을 요 객체를 이용해서 3.15로 바꾸니까 얘 사용할 때 얘도 이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사용한 시점에서 이미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런 작용을 하고요. 공유의 개념입니다. 공유 자원의 개념. 가장 큰 이유는 공유 자원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사용의 편의성. 자원 사용의 편의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파이 값을요, 스태틱을 빼시면 무조건 객체화를 해야 이 파이 값이 생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 자바의 작업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 스태틱을 붙이시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 자원 자체가 이제 클래스 자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스라는 클래스를 지목을 해서요, 바로 이렇게 파일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용하기가 편하죠. 됐죠? 자, 대신 이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자, 편의성을 위해서 스태틱을 막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개성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결국 스태틱은. 그죠?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만 스태틱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의성도 얻으면서 편의성을 얻기 위한 용도로 스태틱을 붙이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성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변하지 않는 기능, 주로 이제 유틸리티 함수 만들 때 유틸리티 함수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안 변해요. 예를 들어 더하기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두 개의 데이터,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이렇게 더해서 리턴해주는 이런 기능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더하기 기능 이게 바뀔 일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바뀔 일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유틸리티 함수가 한번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바뀔 일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그런 경우, 그래서 자원 사용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객체들이, 이게 제일 커요, 공유 자원. 자, 근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냐면, 결국 우리가 자바의 기본적인 철학은 객체 기반이거든요. 객체 기반이라는 것은
객체의 개성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태틱을 사용한다? 객체의 개성이 무시가 되는 거죠. 모두가 공유해버리니까. 그렇죠? 사람 3명이 있는데 이름을 스태틱으로 해버리면 한 명이 개명하면 나머지 2명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객체 개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자바의 철학에 어긋나요. 반객체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쓰는 건데 필요하면 쓰는데 가급적 안 쓰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좋겠죠. 쓸 땐 쓰더라도 알고 쓰셔라. 이런 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자, 그런데 요것만 하고 쉴게요. 죄송해요. 메인에서 보시면 제가 메서드 만들 때 스태틱을 꼭 붙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원도 보시면은 다 스태틱 붙어 있어요. 스태틱 붙이면 안 좋다 그랬는데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서 또 정리를 하자면 스태틱 자원은 non 스태틱, 스태틱이 붙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태틱 무조건 스태틱 붙은 것끼리만 사용 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정말 이게 당연한 이유거든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다시 그릴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이거 순서죠, 순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영역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자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파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수학 3.14. 자, 요걸 스태틱을 붙이면 클래스에 고정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클래스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객체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메스에다가 프린트 파이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출력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우리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new 하지 않아도 바로 다 지우고 mass.print 파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프린트 파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근데 이 파이는 뭡니까? 스태틱이 없으니까 얘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인스턴스, 뉴해서 객체가 만들어져야만 부여받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할 시점의 파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출력할 수 없잖아요. 시점의 문제인 거죠. 노스태틱은 반드시 여기 객체화 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태틱 자원이 논스태틱 자원보다 메모리에 먼저 올라간다. 이제 이런 메모리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먼저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사용되는 시점에서 논스태틱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메인에 보시면 이 메인 메서드가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점인데 얘가 스태틱이에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라. 자바 이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자바 프로그램과 개발자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뭔가를 실행하려면 얘가 스태틱이니까 나머지 다 스태틱이 붙어야 돼요. 어거지로. 그래서 일단 붙인 거고요. 나중에는 이 메인에서 이거 다 걷어낼 거예요. 메인에다가 뭔가 프로그램 만들면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태틱에 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시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부분 정리하시고, 시간 많이 오버했죠. 15분에 시작할게요.